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낙폭과대 업종 대형주들의 강세로 인해서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요, 조정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요, 이번 시간은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목표치 분석과 함께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 수혜 종목인 콘텐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좌측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이고요. 오른쪽이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이죠. 움직임 패턴이 비슷한 유사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언급을 해드리면서요, 20일 이동평균선 갖고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금일 20일 이동평균선이 1696이죠. 어제서부터 상승 전환이 됐고요. 좀 더 가파르게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면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최근일서부터 20일 전까지의 합을 더했어요. 이 20일로 나눈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20일 전서부터 코스피 지수는 급락하면서요, 1400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낮은 지수대 가격이 빠지고, 그렇죠? 이 1800대에 있는 지수대가 합해지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은 가파르게 상승을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격이요, 오늘까지 합치면 7.6% 벌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10%가 넘어가야지 단기 과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한 14포인트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단기 과열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20일 이동평균선 코스피 지수의 이격은 겨우 7.6%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이격은 더욱더 좁아지기 때문에 과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금일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553억,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한 2천억대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면서 2,500억대 순매수를 보였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갈수록 감소를 하면서요, 조만간에 매수 전환을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파생 쪽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좀 관망하는 모습이죠. 특히 옵션이 어제 만기가 끝나고 금일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콜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방 쪽인, 그죠? 94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풋 옵션, 그러니까 하방 쪽에서도 71억 순매수를 보였다 해서, 뭐, 이걸 빼면은, 그죠? 한 23억 정도, 그죠? 상방이기 때문에 크게 관망하는, 어느 한 방향성을 정해놨기보다는요,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더 코스피 지수는 좀 더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 일봉이 있죠. 오늘 4.6포인트, 한 0.7% 하락한 611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 장중 한때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 있죠. 자, 이격이 오늘요 13%까지 확대는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낙폭의 한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크게 꺾이고 코스피 지수만 간다. 그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면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죠? 뭐 그렇게 코스피 지수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요. 또 안정된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밑에 부분요.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뒷부분에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요.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우리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요. 올해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방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더블딥 온다 인버스로 몰려가는 동학 개미들 하면서요. 이 4월 달 들어서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크게 한 종목이 바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는 이 코스피 200 지수의 2배로, 그죠? 변동폭이 큰 그런 종목군인데요. 자, 이 종목에 개인들이 5,100억 순매수를 하면서 하방으로 베팅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보면요. 하방 쪽에 베팅한 것이, 그쵸? 코덱스 인버스, 그쵸? 이거는 이 코스피 200 변동폭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884억 6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죠. 이것이 9위. 그러니까 하방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베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삼성전자지만은 지금처럼 하방을 보고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개별 테마 종목 쪽을 매매를 많이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이 파가 갈린다 그랬죠. 근데 제가 1, 2년 지나고 나서, 그렇죠? 오히려 삼성전자를 아니면 업종 대표주인 뭐 현대차라든지, 그렇죠?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 지인들 중에 수익을 크게 뭐 최소는 뭐 한 50억대에서 많게는 3, 400억대 버신 분들을 보면요. 매매가 아주 빠르거나 그래서 초단기 매매나 아니면요. 초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만 큰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투자가 분들이요. 매일같이 수익 내면 가장 좋죠. 뭐 3%고 5%고 매일 나면 좋은데 그 영역은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만 해당이 된다. 아주 극소수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것이 하고 싶다 하고요. 내가 원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그죠?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요. 그래서 잦은 매매는 그죠? 오히려 수익이 크지가 않다. 우리가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증안펀드 그죠? 우리가 10조 7천억 그죠? 펀드를 형성을 했는데 그죠? 어제서부터 그 중에 1조 원 규모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종합지수가 그죠? 최근에 18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지금 10조 7천억 그 자금이 지수가 빠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그죠? 자금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에서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경우는 조금 그게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개인 투자가들이 있죠. 아이쿠 베아 주식 왜 자꾸 오르나 해서 속쓰린 개미인데요. 저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많이 좋은 종목도요. 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것이 뭐 하루하루는 쫓아가는 종목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지는 게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요. 이 아까 말씀드린 오늘 업종 대표주, 그죠?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 현대차 살까, 기아차 살까, 그죠? 근데 결론은 기아차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리포트예요. 특히 자동차, 그죠? 생산량이 크게 위축이 돼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자동차 수요 감소 폭을요 13%로 보고 있으면서요. 무디스는 14%, 증권 업계에서는 20%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를 할 거다. 그런데도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 실적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장에서 시장 수요를 초과 달성을 했다면서요. 이는 제품력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를 역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해서 기아차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현대모비스예요. 그렇죠? 10일서부터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기대된다. 저는요, 만약에 이 현대차 그룹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요,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훨씬 현대모비스의 움직임이 훨씬 크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을 조금 기회는 흐름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오히려 이 현대모비스 쪽이 낫지 않나. 여기 보면요, 높은 현금 보유로 인한 낮은 유동성 리스크와 미국 신차 효과와 유효성, 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따른 책임 경영 등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현대모비스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오늘 일봉 모습인데요. 오늘 현대차, 그쵸? 2.68, 최근에 주가 흐름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쵸? 오늘 한 5.5% 상승을 했고, 포스코가 최근 조금 못 올라가, 어제 조금 탄력이 약하다니요. 오늘 그것을 반영하듯이 한 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요, SK는 오히려 오늘 4.6% 상승을 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의 모습.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의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강기금 펀드, 그렇죠? 유입, 그렇죠? 아직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요, 이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모습에서 이격이 장기 이동격에서 제일 위에 있는데, 그 선 정도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물량을 축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11만원 초반대, 그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한 2만원 초반대, 그쵸? 2만원 내외.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20만원 내외. SK도 한 20만원 내외에서 우리가 한번 물량, 어차피 추세로 해서 뭐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요, 이런 다른 낙폭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이 약했죠. 오늘 100원 강보합 수준인 11,650원을 마감됐는데요. 자, 오늘 건설 업종 자체도 오늘 상승폭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죠?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어젯밤에 유가 감산 회의가 있다랬는데 합의를 이뤘지만은 그 실망 매물이 오히려 출회되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상승폭이 적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그래서 종합지수도 그 선까지 업종 대표주도 올라간다면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포스코가 어제 덜 올라간 것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듯이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못 올라간 부분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뭐 장중에 마이너스 나온다든지 한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제가 지금 3일째 아마 계속적인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AD 테크놀로지 자축이 일봉, 우측이 3분봉이에요. 자, 우리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 업체, 대만의 TSMC 세계 1위 비메모리 업체죠. 자, 그 회사와 15년간의 협업 관계를 맺다가,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죠. 3월 16일 날 해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떴죠. 왜? 삼성전자와 손을 잡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해지를 하기 전에요. 그렇죠? 이 이글랩이라는 설계 회사 인수를 하죠. 그 인수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저는 반영됐고, 재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물론요, 오늘 주가가 700원 하락해서 2.6% 빠진 25,450원, 그렇죠? 종합지수는 2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데 하락 2% 넘게 하락하면 물론 속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업종 대표주들, 그렇죠? 과대낙폭.
얘네들은 크게 빠진 데에서 2월 말서부터 더욱더 크게 하락한 종목군이에요. 얘는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가 났다가 뒤늦게 종합지수가 1400대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뒤늦게 낙폭을 보이다가 3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요런 종목들 눈높이 맞추기가 끝나면요, 이러한 종목들이 재차 상승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른쪽에는 3분봉, 그쵸? 자, 주가가요, 오늘 장중 점심시간 전에요, 한번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형태가 나왔는데, 자, 그때 보십시오. 거래가 오늘 저점이 24,400원인데, 그쵸? 가장 바닥권 나왔을 때 거래가 크게 실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겁을 먹고 매도를 하고 누가 그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 만약에요, 힘 있는 세력, 이 종목의 주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면요, 주가가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 받았으면 또 오히려 오후장에서도 더 밀리는 그런 모습,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물량들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저는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죠? 조금 목표치를 높게 보고, 그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요, 저는 반도체가, 그죠? 저는 제일 매력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뒤늦게 빠졌다, 그죠? 뒤늦게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이고, 뒤늦게 손을 놔서 최근에 빠진 부분은, 그죠? 그러면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요,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네페스, SNS텍, SFA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관련주 뿐이 아니라 오늘 뭐 2차전지, 5G,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 SNS텍이 오늘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반도체주들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요. 저는 항상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많이 올라간 종목, 센 종목, 상승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에서 이슈화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돼요. 우리가 2차 전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1월부터 크게 올라가죠. 항상 먼저 들어가야 돼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미리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온전히 그것이 다 내 수익이 됩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뒤따라 사면요, 뒷북을 치기 때문에 먹을 폭도 작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조금 내 생각 반대로 하락을 하면요, 그렇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미리 들어가서 길목이 지키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쪽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7번 정도 지났는데요. 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 중에서요, 중국 문화 한알령 해제 임박 유력해왔고요, 중국판 유튜브의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를 복원했다면서요. 이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좋았죠. 우리가 최근에 언급해 드리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뉴, 초록배, 키스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 가지고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요번에 블록 딜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크게 한 7% 넘게 하락을 했다가, 그죠? 오늘 한 4.3% 다시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 문화 한알령 해제 임박했죠. 그래서 카테고리 복원했다는 얘기여서 초록배, 유주익 스튜디오, 키스트, 뉴,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YG 엔터테인먼트 등요,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저는 뭐 다른 종목 보기보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다시 뭐 조금 대밀린다 해도요, 이 종목 크게 빠질 폭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죠? 하락폭도 적고 회복력은 빠르고, 그죠? 시장의 주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마련한 그런 상태다. 이 블록들이라는 돌발, 그죠? 재료 악재가 나왔지만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바이오주들, 그죠?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이 미 제약사와 4,418억, 아마 이 상장한 이후에 단일 공시 기준으로서는 최대 금액의 계약금이라고 그래요. 4,400억 정도.
그리고 최근 매출 대비해서 한 62%에 해당되는 큰 금액의 수주를 따오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한테 2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도 나왔었죠. 자,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바이오주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합지수 3월 19일 날 저점 찍은 것보다 조금 일찍 찍은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펩트론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 HLB, 셀트리오, 삼성바이오로직스, NK맥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탄력이 좋았지만요. 나머지 여타 종목, 좀 중소형 종목들은 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죠. 펩트론 오늘 5%, 그죠? 900원 하락한 16,200원 모습이 나왔었죠. 당연히 쉬어갈 가격대 이 17,000원대, 그죠? 전고점이죠. 당연히 쉬어갈 그런 가격대다라는 보여요. 조금 밀려서, 그쵸? 15,000원 초반대, 그쵸? 이동평균선에 결집되어 있죠? 요거를 지지 삼아서, 그쵸?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 오늘 거래량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57만 주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죠. 충분히 15,000원 내 지지 삼아서 재차 상승 가능한 바이오 종목, 요 밑에 있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유료 회원, 그죠? 안내 문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죠? 한번 같이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수익률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4월 10날 금요일날 보내드리는 이소장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